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트레이드 주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36만 원 구간 잘 지켜줬고 37만 원까지 지금 돌입을 한 상태죠.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어떤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지 우리가 어디까지 좀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다시 한번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향해서 가보자. 댓글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추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죠? 조금 아슬아슬했었는데 살아난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슬아슬했다. 요거 추세를 한번 깨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살짝은 아슬아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다? 요 추세를 확실하게 살려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추세 채널 안에서 현재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좀 지워놓고 다시 한번, 자, 변곡점에서 변곡점, 그죠? 여기서 그대로 기울기 유지하면서 요 위쪽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현재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요게 좀 중요한 게, 요 오버슈팅이 추세를 벗어나려고, 추세 상단에 붙어 있을 때 추세를 벗어나려고 한번 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밀려 떨어지면서 이 추세 상단에서 멈췄다, 요쪽 구간에서 멈췄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 채널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한번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이 추세를 다시 한번 벗어나려는 움직임 보여줬지만 지금 지켜줬다. 자, 그럼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추세 상단으로 밀어 붙여놓고, 그죠? 좀 당겨서 이렇게 볼게요. 자, 추세 상단으로 밀어 붙여놓고 다시 한번 오버슈팅을 조금 기대할 수 있겠죠. 이때 뭐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추세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타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38만 구간이 확실한 이 저항 라인이 됐죠. 너무 명확한 저항 라인이 됐고, 이번에 오버슈팅 나오면서 밀려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긴 조정 구간이 거쳐갈 수 있습니다. 38만 원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옆으로 기던지 아니면 약간씩 하락하면서 흘러내리면서 소화를 마무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단에 붙었다, 추세 상단에 붙었다, 혹은 38만 원 넘어섰다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공매도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공매도가 완전히 죽어버렸네요. 그죠? 오늘은 46억, 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터졌던 걸 생각하면 이때 280억, 380억, 320억 이렇게 터지다가 45억, 46억, 뭐 괜찮네, 요 정도죠. 지금 공매도 완전 피눈물 나는 중이고, 대차가 아직까지 조회가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다시 한번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일반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환매수일 가능성이 높다. 환매수, 그죠? 쓰기 어렵네요. 자, 환매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지금 수급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갈 거다라고 지금 맹신하면 안 됩니다. 환매수 집어넣어 놓고 이 갚고 나서 숏에서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숏에서 손실을 보면서 갚고 나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찍어 누를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거다. 어디서 38만 원일 가능성이 높겠죠. 38만 원 뚫어내면 지금 39만 원, 40만 원, 45만 원까지 한 방에 뚫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주봉상 보시면 어떻다? 자, 요 구간 뚫어내면은 40만 원까지 한 번에 열리게 되죠. 한 번에 열리게 되는데 매물대가 조금 있긴 합니다. 매물대가 조금 있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아주 적죠. 거래량이 아주 적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쉽게 뚫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5만 원까지 한 번에 슈팅 나올 수도 있겠고, 45만 원 뚫어내면 50만 원이 이제 열리게 되겠죠. 자, 50만 원대 한번 봅시다. 50만 원대. 지금 어때요? 매물대 약하죠. 거래량이 그래도 40만 원대보다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 매물대 자체가 약하다고요. 자, 요때도 이제 급등을 만들었고, 요때도 좀 들락날락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견고한 매물대는 아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50만 원도 좀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매물들은 여기 도착하면 신납니다. 절대 안 팔아요. 왜? 내가 드디어 수익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만 넘어서면 정말 탄탄대로 우리가 금방 뭐 한 두세 달 안에 60만 원, 70만 원까지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38만 원 구간을 얘네가 마지노선으로 좀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상승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상승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자, 뭡니까? 추세, 재료, 그리고 수급. 자, 이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추세는 어떻다? 상승 유지 중이다. 동글뱅이. 자, 재료 어떻다? 재료 지금 너무 좋죠. 일단 동글뱅이 2개. 자, 수급 어때요? 환매수세긴 하지만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으니까 동글뱅이를 칠까요? 세모? 세모 정도로 칩시다. 세모. 자, 얘네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으니까 세모 정도로 치고. 자, 종합하면 어떻다? 점수 뭐 한 8, 90점 된다. 100점짜리는 아니네요. 그죠? 100점짜리는 아니고 한 8, 90점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추세 이어나갈 만한 그런 요소가 현재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재료를 살펴봐야죠. 자, 재료가 좋으면 사실 수급은 따라오고, 이 수급이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 추세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재료가 현재 포스코홀딩스 이 그룹 차원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뭐라 얘기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올 건데, 자, 장이나 포스코 회장 뭐 임직원과 CEO 공감 토크 이거는 뭐 잘 모르겠고, AX 조직문화 비전 공유한다. LNG 중심 에너지 사업 그룹 핵심 수익원이 될 것이다. 넥스코어가 될 것이다. 자, LNG 쪽으로 이제부터 발을 뻗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룹 전반적인 구조 조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체질 개선이라 해야겠죠. 구조 조정은 너무 좀 안 좋은 말 같으니까 체질 개선이 있을 것이다. 포스코 ENC 같은 수익이 좀 안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그런 계열사들은 매각을 해놓고 좀 잘 되는 그런 계열사들만 좀 살려서 이 뭐랍니까 그 지주사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지주사는 항상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죠. 이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아무리 잘 돼도 좀 디스카운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조금 더 좀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뭔가 너무 허접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뛸 것이다. 전고체가 상용화 될 것이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죠.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부터 떠오르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건데, 이 전고체 시장에서 퓨처엠이 선두를 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선두를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후발주자로서 가장 가성비 좋게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두 주자가 되면서 막 지금 뭐 HBM 시장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 쓸어먹고 있죠. 그것처럼 막 다 쓸어먹으면서 나가지 못하겠지만, 이 후발주자로서 천천히 매출을 쌓아가고 영업이익을 만들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손꼽히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일단 포스코홀딩스 요 안에 있는 이 자회사들의 밸류 체인이 너무 좋죠. 그죠? 이전에 캐즘 이슈 이런 게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에코프로를 좀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가 원자재를 공급받을 때가 없었어요. 그죠? 여기저기 막 거래처 뚫어가지고 공급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뛰는데도 어떻게 뭐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비싼 대로 긁어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 시장 바로 둔화 찾아왔죠. 그러니까 원자재를 비싸게 확보를 해놓고 이걸 털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했고, 에코프로가 무너지니까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포스코홀딩스도 그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이제부터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 아르헨티나가 리튬이었죠. 리튬,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니켈. 충분히 확보 가능한 라인들을 현재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수급이 발생하고 이것들을 자기들이 철강 산업을 통해서 재련을 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뭐 가공을 해가지고 뭐 그 뭡니까 전고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양극재를 만들어서 전고체 시장에 갖다 팔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겠죠. 거기서도 퓨처엠의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음극재랑 양극재에 대해서 패키징으로 만들고 있죠. 자, 전고체가 중요한 게 지금 전의 액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고 뭔가 그 뭐랍니까 그 충전량도 많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음극재랑 양극재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이 전력 수요량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뭔가 삐꾸가 난다 하면은 이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이 전고체를 쓰는 이유가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 효율 때문에 쓰는 건데,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음극재랑 양극재 함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징으로 팔게 되면서 수익이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재무제표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부터 2차 전지가 뛸 거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공장을 막 뒤지게 크게 만들고 안에 증설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수주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그 뭔가 바뀌고 있지는 않고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 좀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적이 있는데 증설이 느린 게 아니라 이 캐파에 맞춰서 이 캐파에 맞춰서 확실하게 계산 안에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다? 지금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어떻게든 좀 좋게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고 있고 기업의 보유 현금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2028년까지 1조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경쟁이 좀 생기더라도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겠죠. 아무리 자기들이 이제 자체 생산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수입을 조금은 할 거예요. 그죠? 100% 이제 그 내부 사이클로 돌아가진 않을 거고 조금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전처럼 막 니켈 가격이 이렇게 뛴다, 리튬 가격이 이렇게 뛴다, 뭐 또 뭐 코발트 이런 것도 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고지를 점령하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유리한 입장에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좀 말을 많이 제대로 못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철강 산업도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LNG 부분. 자, LNG 부분에서도 가스관이 좀 중요한 게 작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니켈이나 리튬에 대한 가공에 대한 부분들도 철강 산업을 지속적으로 좀 키워 나갈 건데, 자, 중국 쪽에서 그 감산을 해가지고 글로벌 그 시장에서 그 뭐랍니까 이거 그 하방 압박이 좀 줄어들었어요. 원자재에 대한 하방 압박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사실 이건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겠죠. 철강 산업이 무너지진 않은 거예요. 포스코의 철강 산업이 무너지진 않을 거고 이건 정말 굳건하게 베이스를 지켜 나가면서 얘네가 여기까진 버텨줄 거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려오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하방에 대한 지지가 확실한 그런 산업을 하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수급을 좀 끌어올 수 있는 확실한 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뭔가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뭐라 설명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는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한 달치를 생각을 해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생각해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건 딱 하나죠. 37만 원이나 36만 원이 깨졌을 때 그때 우리가 좀 걱정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딱 주의해야 되는 건 38만 원 구간을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부딪히고 내려와서 세 번이나 부딪히게 되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우리한테 연출시키느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문자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아침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하자 아니면 오늘은 무조건 매수해라 오늘은 무조건 매도해라 오늘은 그냥 관망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뭐 한 10분 넘게 올라갈 거다 떠들었지만 약간은 불안해. 그래도 38만 또 못 넘어가면 네 말대로 좀 불안할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면 저한테 이제 문자 받아 보시면서 매일 아침에 제가 매수하자 매도하자 얼마 원 단위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보방 통해서도 확실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이전에 저희가 매수했던 구간이 31만에서 32만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보방을 좀 보시면은 요때 1월 9일 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1월 9일 날 뭐라 말씀드렸다. 포스코홀딩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2차 전지가 뭐라 하고 우린 모아가도록 하겠다. 31만에서 32만 구간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분들께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얼마 원 단위의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기준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불안해. 내려갈 때마다 진짜 계속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이럴 때 매도하고 이럴 때 매수를 해. 이런 식으로 좀 기준 없이 좀 흐느흐느하게 움직인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도움 받아가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통해서 딱딱 끊어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그 만족도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최저점은 아니었고, 그죠? 최저점은 아니었고, 우리가 매도했을 때도 37.3이었나? 그때 매도를 했으니까 최고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다, 우리가 이 안전범위 안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주식 시장에 100%란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때도 어때요? 여기까지 열려 있었어요. 한 29만 얼마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31만에서 32만 구간에서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얼마든지 갑자기 뚫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뭐 29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다. 29만 5천 원에서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내려 박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맞고 떨어지는 구간 아래쪽에서 제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식으로 확실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 주주들 좀 매수 매도를 이어나간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사실은 이 손익비를 따지는 거예요. 손익비, 그죠? 내가 얼마나 잘 익절을 했나,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싸움이 될 텐데, 이 손익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하면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사실. 그죠? 내려가고 있으면 언젠간 반등 나올 것 같아. 아니면 미친 듯이 내려갈 것 같아. 이런 공포감이 생기게 되고, 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죠. 막 좋은 소식도 들리고,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계속 간대. 뭐 포스코홀딩스 뭐 다음 주에 뭐 갑자기 50만 원 갈 거래, 상한가 나올 거래, 이런 거 들으면은 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 그런 식으로 좀 너무 허황되게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가 딱딱 기준 정해서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뭐 잔소리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우리 주주분들 그래도 제가 좋은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란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분들 포스코홀딩스 통해서 부자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렀다 그럼 한 번씩 눌러주시 부탁드리고, 댓글 아직까지 안 달았다 그러면 한 번씩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